IMDS를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가 검증이 필요합니까? 말하지가 만약 그대 자신을 늘 검증하지 않으면 실제와 환상을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과 면밀한 추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는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대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그대가 아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것들이 워낙 놀랍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견하고 기대한 것은 참될 경우가 드뭅니다. 질문자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몸뚱이가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순수한 자기 자각이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표현 좋죠. 몸뚱이가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순수한 자기 자각이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순수한 자기 자각의 진짜 마음자리가 너무 밝기 때문에 밝음으로 인해서 무명이 생기고 이런 말이에요. 순수한 자기 자각이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 그림자의 형태와 이치가 변하듯이 사람도 운명의 유형에 따라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고 휴식하고 힘들게 일하며 발견하고 상실합니다. 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도 완전히 사라져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시자와 큰 미지자, 실제만 남습니다. 주시자는 나는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는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다가 참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계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나는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신이 행위자라는 관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 표현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시자는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시하는 이 주시자는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나는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안다가 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계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나는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다가 아니라 한다,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다, 한다 이렇게 이제 문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떤 경계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그래서 나는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신의 행위자라는 관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질문자, 그러면 행위란 무엇입니까? 마하리지가 우주는 행위로 가득 차 있지만 행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 재밌잖아요. 우주는 어떤 행위로 가득 차 있지만 무명, 행식, 행, 이걸 행위의 형성력, 행 가득 차 있지만 행위자는 없습니다. 우주에는 작은 사람, 큰 사람, 아주 큰 사람 등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행위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행위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의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전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의존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체 말입니다. 별들은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별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에서 물러나 의식으로 가고 행위하는 몸과 마음에 맡겨 두십시오. 행위는 그들의 영역입니다. 주시하기조차 지고자 안에서 해소될 때까지 순수한 자각으로 머무르십시오. 이 주시하기조차 지고자 안에서 해소될 때까지 순수한 자각으로 머무르십시오. 무거운 목재들로 가득 찬 빽빽한 밀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판자는 목재에서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글을 쓰는 작은 연필도 그러합니다. 주시자는 그 글을 읽으면서 연필과 판자는 밀림과 멀리 관련되어 있지만 그 글은 밀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판자 위에 덧씌워진 것이고 그 글이 사라진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이 해체되면 마치 큰 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늘 큰 안도감이 따릅니다. 이 표현도 좋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거운 목재들로
가득 찬 빽빽한 밀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판자는 목재에서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글을 쓰는 작은 연필도 그러합니다. 주시자는 그 글을 읽으면서 연필과 판자는 밀림과 멀리 관련되어 있지만 그 글은 밀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판자 위에 더 씌워진 것이고 그 글이 사라진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격이 해체되면 마치 큰 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늘 큰 안도감이 뒤따릅니다. 질문자가 제가 주시자를 넘어선 상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당신의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주시자일 뿐인 단계와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마하리지가 그것은 염색된 천을 빠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무늬가 엷어지고 그 다음에 배경색이 엷어지며 끝에 가서는 천이 보통의 흰색으로 됩니다. 인격은 주시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는 주시자가 사라지며 그러면 순수한 자각이 남습니다. 이 편도 좋잖아요. 인격은 주시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주시자가 사라지고 그러면 순수한 자각이 남습니다. 그죠? 주시자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능소 개념이 있으니까 화두가 일념이 돼도 그거로는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박살이 나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듯이 천은 처음에 흰색이었고 끝에도 흰색입니다. 무늬와 색상은 그냥 나타났을 뿐이죠. 한동안. 이 편도 좋네. 천은 처음에 흰색이었고 끝에도 흰색입니다. 무늬와 색상은 그냥 나타났을 뿐이죠. 한동안. 그러니까 같아 이 생각하는 게요. 이게 깨달은 분들은 틀릴 게 뭐가 있나요? 한국 사람이건 인도 사람이건 다만 이제 언어 표현하는 방식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같죠. 질문자가 자각의 대상 없이도 자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자각의 대상이 없이도 자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대상을 가진 자각을 주시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대상을 가진 자각을 주시학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이나 두려움에 의한 대상과의 자기 동일시도 있을 때는 그런 상태를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단 하나의 상태가 있을 뿐이지만 자기 동일시에 의해 왜곡되었을 때는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하고 존재의 느낌에 의해 채색되었을 때는 그것이 주시자이며 색깔도 없고 한계도 없을 때는 그것을 지고자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 동일시에 의해 왜곡되었을 때는 그걸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죠? 자기 동일시에 의해 왜곡되는 거 나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동일시에 왜곡되었을 때 것을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좀 바뀌죠. 나라고 정해진 건 없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라고 어떤 규정 지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규정 지으니까 술 먹는 사람은 자꾸 술을 먹게 되고 노름하는 사람은 자꾸 노름하게 되지. 그걸 내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아니야라고 놓아버리면 되는데 자꾸 우린 거기에 그렇게 하니까 술 먹는 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먹으면 허전하고 도박 안 하면 허전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나라고 인식되니까 그 생각만 바뀌면 술이라든가 도박은 금방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참선하는 사람들은 특히 담배 피우는 정진하다가 담배 끊는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담배란 단어가 없어진 거야 머릿속에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담배라는 단어가 없어 머릿속에. 당연히 담배를 안 피우지.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 되게 중요한 거지. 뭔가를 저걸 끊어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 끊기가 아주 어렵지. 내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아예 없어지거든. 그러면 당연히 안 하는 거야. 그럼 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참선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담배라는 생각이 없어져서 그냥 담배 안 피웁니다. 이렇게. 그거 할 때 무슨 괴롭거나 막 힘들지 않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하고 존재의 느낌에 의해 채색되었을 때는 그것이 주시자이며 색깔도 없고 한계도 없을 때는 그것을 지고자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열망하고 희망하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즐기고 내버리고 다시 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이지. 그대는 실은 모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것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지 때문에 상대물들과 모순들의 세계 안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대의 추구는 끝날 것입니다. 7문장.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슬픈 세계가 늘 있을 것입니다. 마하리지가 지레 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모릅니다. 모든 현상은 상대 물들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쾌락과 고통, 선, 악, 높고 낮음, 진보, 퇴보, 휴식, 노력 등 그 모두는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싫고 나쁘고. 근데 사람들은 싫은 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애착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자꾸 하는 것도 애착이고 내가 싫은 건 악착같이 안 하려 하는 것도 애착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막 그 보이시피싱에 속거나 이런 사람도 뭐 그렇게 다단계에 속거나 이런 사람들 결론은 조금 1억만 하시면 뭐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쁜 걸 생각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훅 날리지만 그럴 때 그래 돈 드는 거 좋아.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 돈이 많대로 그렇게 톡톡 들어오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할 사람이 꼭 없지.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까? 우리도 종고 있으면 자기네끼리 끼리끼리 다 먹어 조지는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니 저도 며칠 전에 보이시피싱이 왔어요. 근데 요즘 뭐 그거 정부 지원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보이시피싱이요.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한테 그걸 보내봤지. 야 이거 보이시피싱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거기에 훅 하는 거지. 왜? 이 세상은 좋고 나쁜 게 분명히 있는데 나는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이건 상대적인 결이. 이 세상은 선악이 동시에 있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좋은 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기 싫은 놈도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사기 당하는 건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걸 듣고.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보통 뭐 요즘 뭐 투자들 많이 하니까 이 금리가 낮으니까 뭐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투자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날리기도 하고 뭐 진짜 뭐 반값 쌩 날리잖아. 그 나중에 죽을 때 뒤돌아서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야 내가 그때 주식투자에서 얼마 날렸고 뭐 어떤 게서 또 날렸고 그 죽을 때 생각해보면 그거 날릴 때 그 날려서 속상하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거 했잖아. 그 결론은 돈도 벌지도 못하고 다 날리기만 한 거잖아. 그럼 그 생각을 만약에 바꿔서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우리 후대 선업을 위해서 내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그냥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해야지. 큰맘 먹고 했으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을 하고 후대도 좋고 나도 좋으면서 그런 고통도 덜해.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투자해서 돈 벌 것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윤회하는 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복을 못 짓는 것도 지가 안 짓는 거지. 그 생각을 해봐. 차라리 내가 주식해서 그렇게 할 걸, 그럼 내가 그냥 큰맘 먹고 한번 내 후손이나 우리 집안의 선업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면 되지. 그럼 오히려 나중에 죽을 때 그게 선업이라도 좋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수없이 날리는 거잖아. 이 신도들도 안 하니까 저희는 투자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저희는 안 됩니다. 하지 마. 차라리 선업이나 하죠. 죽을 때 그게 더 짬진 거예요. 돈 한 푼 벌려봐자 해봤자 어차피 그러니까 나중에 돈 잃어서 속상해. 선업도 못 줘.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몇 번에 와서 그러면 나는 그게 인연이 없는 거야. 그럼 그쪽을 아예 딱 끊고 반대로 선업을 쌓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낫지. 근데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내가 봤을 땐 참 깝깝한 분들 많지. 그러니까 이게 좀 사고가 좀 커야 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이게 됐을 때 죽을 때 생각해보면 이게 좀 웃기는 짓은 아닐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선악.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세계가 있는 한 세계의 모순들 역시 존재하겠죠.
완전한 조화의 시기, 지복과 아름다움의 시기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때일 뿐입니다. 완전한 것은 모두 완전함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상대물들은 계속 활동합니다. 그렇죠? 이 상대적인 경건 계속 그렇게 예, 계속 분별망상 계속 일어나게 되는 쉬지가 않는다는 거지. 질문자, 저는 완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즈가 침묵을 지키십시오. 세상에서 그대의 일을 하되 내면적으로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이 편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대의 일을 하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자꾸 우리는 뭔가 안 하고 공부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치우친 거죠. 동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동은 내버려두고 정만 익히려고 그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대의 일을 하되 내면적으로는 침묵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하면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지.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안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깨달음을 위해 그대의 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남들을 이롭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대를 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대의 희망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죠? 그대의 희망은 나의 마음 안에서 고요함을 유지하고, 마음 안에서 고요해지 무슨 외형적으로서 뭐 산속에 있는다고 고요해진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의 심장 안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대의 심장 안에서 침묵을 유지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명행, 이 생각이 계속 쉬지 않는 거. 여기에서 고요함으로 가는 거. 이거를 이분은 이제 심장 안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아주 고요합니다.